상에서는 20일부터 21일에 열리는 챔피언스리그 16강 4경기 중에서 3경기의 8강 진출팀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참고로 이 영상은 프로토 승부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전, 2차전을 합산했을 때 누가 8강에 올라갈 확률이 높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영상인 것을 좀 감안하셔서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리옹 대 바르셀로나 경기. 리옹에는 페키르, 데파이, 트라오레, 덴벨레, 아와르 이 5선수가 5골에서 8골을 합작하면서 팀의 40골 중에서 32골을 책임지고 있는 상태예요. 즉 어떤 선수가 골을 넣을지, 어떠한 전술로, 어떠한 공격 전개로 골을 넣을지 예측하기가 약간은 좀 힘들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리옹에게는 이점이 될 수 있고, 근데 챔피언스리그 조반 예선에서 무패를 거뒀죠. 1승 5무 1승 5무로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들을 보면은 리드를 하다가 동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실점하다가 동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좀 봐봐야 아는 건데, 어쨌든 수비가 불안하다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경기에서 쉽게 지지 않는 모습, 끈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참고로 리옹이 스페인 팀 상대로는 2승 3무 5패로 좀 열세예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 요것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경우에는 최근에 메시 원맨팀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약간의 우려가 있어요. 뭐 최근 5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달려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구강컵 경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시가 있을 때 없을 때의 그 경기력의 차이, 결과 차이가 꽤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르셀로나에게는 약간의 좀 우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2차전 전에 레알 마드리드와의 연속 경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이것도 좀 신경이 좀 쓰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프랑스 팀 상대로 4승 2무 2패로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다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만 나타난 경기예요. 이 상대 전적. 특히나 이 상대 전적에는 지난번에 16강전에서 4대0으로 크게 패하다가 6대1로 역전승을 거둔 그 전적까지 포함이 돼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은 현재 리그 1위, 그 순위에 있는 리그 1위 순위의 경기력은 아니라는 거. 이게 좀 약간 그렇고, 그러기에다가 2차전 전에 세비야와 레알 2연전을 어떻게 치르느냐, 이것에 따라서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모두를 원하고 있는 바르셀로나는 2차전 경기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앞에 그 세비야와 레알 경기를 잘 치르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은 그 2차전 직전에 있을 그 리그 경기가 홈 경기인데다가 레알 마드리드 다음에 있을 이 홈 경기가 일주일 간격이라서 충분히 정비를 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마 재정비를 잘 해서 2차전에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1차전에서 좀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2차전에서 충분히 반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바르셀로나의 8강을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1차전 결과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8강 진출은 무조건 바르셀로나다. 바르셀로나 걱정하는 것은 괜한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유벤투스 경기인데, 그리즈만 대 호날두냐, 시메오네 대 호날두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리즈만의 골이 먼저 들어가느냐 아니면 호날두의 유벤투스가 먼저 골을 넣느냐,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내용을 적어봤고, 유벤투스는 지금 리그에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죠. 승점 10점 차 이상으로 지금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전에서 혹시라도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2차전에서 챔피언스리그에 더 몰입할 수 있다는 거, 챔피언스리그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유벤투스의 강점이 될 수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승점 7점 차, 뭐 좀 벌어져 있긴 하지만 리그 1위를 아예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는 입장에서 좀 이게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날두, 만주키치, 디발라 이 3톱이 그리즈만이 버티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력보다는 훨씬 더 좋다는 거. 그리고 코스타는 부상에서 막 복귀해서 컨디션을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했고, 모라타는 아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와서 보여주는 게 없어요. 뭐 간간히 좀 득점할 뻔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공격 포인트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 대목이 될 것 같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리가 현재 실점 최소 실점 1위 팀이지만 유벤투스도 지금 리그에서 최소 실점 1위 팀이에요. 수비력에서는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는 유벤투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8강행을 무리 없이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구장에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열리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결승 개최를 하는 것에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리버풀 대 바이에른 뮌헨 경기인데 리버풀은 모두가 아시는 마누라 라인 마네, 피르미누, 살라 이 3톱의 미드필드진과 양쪽 풀백 공격력을 앞세워서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팀이에요. 특히나 지금 미드필드진과 양쪽 풀백에 베이날둠, 아놀드, 파비뉴, 로버트슨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수들을 앞세워서 충분히 바이에른 뮌헨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문제는 1차전에서 반다이크가 결정하게 된다는 거. 이거 정말 타격이 커요. 반다이크가 오기 전에는 리버풀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센터백, 중앙 수비였는데 반다이크가 오고 나서 그게 좀 해결이 됐었어요. 근데 그런 반다이크가 리버풀 홈경기인 1차전에 나설 수가 없다는 거. 이거는 정말 타격이 큽니다. 그렇지만 클롭 감독이 분데스리가에서 도르트문트를 이끌면서 꽤 많이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해 왔다는 거. 이거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다이크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클롭 감독의 전술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바이에른 뮌헨은 레반도프스키와 고레츠카, 나브리 이 세 선수를 앞세운 최근 공격력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레반도프스키는 뭐 나이가 좀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새로 이적한 고레츠카 선수의 활약도 꽤 괜찮은 편이라서 이 점은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참고로 밀러 선수가 리버풀 경기에서 전혀 나설 수가 없죠. 징계로 리버풀 1, 2차전에 모두 나설 수가 없고 로벤 선수도 부상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두 선수의 비중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아서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 같고 가장 큰 변수는 감독과 선수 간의 불화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경기력도 경기력,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팀 하나로 봤었을 때 이게 팀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뮌헨의 이런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좀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참고로 이번 리버풀 대 바이에른 뮌헨 경기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처음 열리는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리버풀은 이번 홈경기 1차전에서 무조건 승리를 잡는 것을 목표로 경기에 임해야 될 텐데 특히나 이게 중요한 것이 리버풀이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홈에서는 3전 전승이지만 원정에서는 3전 전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6강 경기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번 홈경기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기마다 결정하는 선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제 좀 부상자나 아니면 뭐 징계로 나설 수 없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버풀과 바이에른 뮌헨은 이런 것을 좀 잘 관리해서 경기에 임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롭 감독은 몇 년 동안 리버풀을 이끌면서 그래도 좀 감독으로서의 이런 입지가 확실하게 다져진 감독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 있는 감독은 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고 거기다가 좀 선수들이 좀 약간 좀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것도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팀 모두 리그 1위 싸움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리버풀도 바이에른 뮌헨도 승점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리하면서 챔피언스 리그까지 병행을 해야 되는 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걸 종합해봤을 때는 그래도 리버풀이 8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살짝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이 경기는 가장 변수가 많은 그런 경기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예상하면서도 바이에른 뮌헨 8강 그리고 1차전 바이에른 뮌헨 승 이런 걸 좀 자꾸만 헷갈리게 돼요. 이제 좀 그렇습니다. 자, 8강 예상 진출팀과 이번 프로토에서 제가 선택한 팀을 요약해드리면은
리옹과 바르셀로나 경기는 리옹의 승리, 하지만 8강에는 바르셀로나가 진출할 것이다. 리버풀 대 바이에른 뮌헨 경기는 리버풀로 통일을 시켜놨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유벤투스 경기도 유벤투스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프로토는 굳이 꼭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챔피언스리그는 항상 변수가 많으니까는요. 참고로 이번에 살케 대 맨시티 경기도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2일차전 프로토 경기 결과 8강 예상 진출팀을 이렇게 다뤄놨으니까 그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참고로 저의 예측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지난주에 16강 경기 4경기의 프로토 승부 예측 결과, 그리고 8강 예상 진출팀 결과가 얼마나 엇나갈 것 같은지를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지난주 프로토에서 맨유, 레알, 토트넘 무승부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맨유와 로마 포르투 경기가 엇나갔었어요. 반타작은 해요. 그래도 반타작은 하고, 네. 이러면서 8강 예상 진출팀도 서서히 가려질 것 같은데 맨유와 도르트문트가 떨어질 가능성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맨유는 좀 안타까워요. 네. 그래도 좀 언더독으로서 좀 팔이 꺾고 올라가길 바랬었는데 이렇게 되네요. 뭐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솔직히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저는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더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 손흥민이 챔피언스리그 리그에서 더 많은 골을 넣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도르트문트 리그에나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앞으로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에 초점 맞춰서 이 영상을 봐주시면 정말 그럭저럭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